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엄마 아빠 다 좋아해요 저는. 네.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실적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회사들이 3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으면 올해는 좀 쉬지 않을까요? 그때 작년에도 이런 양극재 업체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갖다 한국이 먹는다라는 이러한 큰 가정, 그다음에 금리, 이 두 가지가 투자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폐배터리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배터리 종목들 주가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많이 반등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2분기 실적 발표한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2분기 실적 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리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배터리 셀 업체들 1분기,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어요. 왜 부진했냐? 아까 제가 계속 양극재 얘기를 많이 들었죠. 가격 많이 올랐다. 이러한 것들을 원재료로 해서 배터리를 만들죠. 근데 그러면은 아니 뭐 판가 올렸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판가를 갖다 1, 2분기까지 많이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녹록한 회사가 아니죠. 야, 우리 배터리 원가 올랐으니까 배터리 가격 좀 올려줘. 자동차 회사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 이렇게 했는데 잘 되게 쉽지 않은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배터리는 2년, 3년 전에 수주했었던 그런 배터리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메탈 가격을 갖다 배터리 판가에 전가를 하자 이러한 계약을 갖다가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말에 이나 올해 초에 이 셀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3사가 IR을 할 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메탈 가격 많이 오르는데 배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과 판가를 갖다가 메탈 가격 오르는 걸 전가하는 로직으로 이제 계약을 갖다 수정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매출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게 2분기부터 조금 반영이 됐고요. 3분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이제 그 공급하는 배터리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가격은 제가 이제 추정을 하기에 평균적으로 1분기에 양극재 가격이 한 QOQ로 한 20에서 30% 정도 올랐고요. 2분기에는 QOQ로 한 30에서 40% 올랐습니다. 분기의 가격이 20% 30% 올랐다는 게 어마무시하죠. 우리 지금 인플레 YOY로 8.2% 오른다 그래서 와 난리 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분기의 가격이 20% 30%가 오르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 원가 부담이 생겼던 거죠. 근데 2분기는 양극재 가격은 이렇게 세게 올랐고 판가는 정가를 조금 시키고 이렇게 되면 약간 스퀴즈가 돼가지고 2분기는 마진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고요. 3분기에는 이제 판가 정가를 갖다가 제가 추정하기에는 셀 업체들이 한 뭐 하이 싱글 정도 7, 8% 정도는 판가를 갖다 평균적으로 전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마진이 이렇게 확 판가는 계속 일정하다가 양극재 가격이 올라서 마진이 줄어들었죠. 1분기 이만큼 했다 2분기 이렇게 줄어들었죠. 근데 3분기는 이제 판가 올라갔죠. 마진 원가는 조금 올라가겠죠. 4분기는 양극재 가격이 떨어질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가는 또 올라가고 이러한 그림이 이제 셀 업체들한테서 보여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돌아서 왔는데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실적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매크로 상황이나 수요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개선이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2차 전지 셀 3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익 가시성이 높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되게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배터리 셀 3사 중에 뭐 이노베이션은 뭐 어쨌든 뭐 정유 가격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치면 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좀 주목해야 될 업체가 있다면 뭐 어디로 봐야 될까요? 엄마 아빠 다 좋아해요 저는. 네. 맨날 사람들이 아이 그럼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빠 엄마 다 좋아하고요. 네. 사업 구조를 보시면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중대형 배터리가 한 60~70%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소형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가
와 판가 변동에 거의 이제 100% 노출이 돼 있는 회사고요. 삼성 SDI는 이 회사가 이제 전자재료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강판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재료도 있고 디스플레이 재료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약간 하이브리드된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SK 이노베이션도 정유화학은 또 별도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 SK 온이라는 그 배터리 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로직이 먹히는 올해 하반기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양극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 예. 그러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실적이 좀 많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소재 업체들 동향은 좀 어때요? 양극재 업체들 실적은 지난 1분기, 2분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영업이익이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4, 5년 전쯤에는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 이제 시총이 뭐 12조나 되는 회사가 됐고 분기에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게 났어요. 1,020억이나 나와가지고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LNF도 이제 아마 곧 실적이 나올 텐데 LNF도 아마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양극재 가격이 분기에 막 30, 40%뭐 이런 식으로 1분기, 2분기 계속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업들 보실 때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P 곱하기 Q 빼기 C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판가가 분기별로 막 20%, 30%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가는 동일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익이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요 양극재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얘네가 그냥 판가가 올린 게 아니라 메탈 가격이 올라서 판가가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상황이 요 이제 기존에는 원가와 판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원가와 판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진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매출액이 기존에는 5천억 하던 게 만약에 판가가 2배가 올라오면 1조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되냐면요. 이 안에 매출은 5천억에서 1조가 되지만은 이 안에 들어가는 고정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동일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판가가 오를 때는 고정비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익률도 조금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물량 증가도 되게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내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1분기, 2분기 실적, 아마 3분기도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동박이나 뭐 다른 업체들, 분리막 업체들 보면은 분리막은 이제 판가가 전혀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금 저조한 상황이고, 동박은 이거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꽤 큰데 이 동박을 만드는 것들은 이 회사들은 대부분 가공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동박을 갖다가 1톤 만들 때 얼마씩 가공비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들은 구리 가격의 매출액이 연동이 돼요. 구리 가격 한번 쳐보시면은 최근에 한 6월 달이 막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리 가격이 안 올랐었고 더군다나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갖다가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가공비는 지금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동박은 또 특이한 게 전기를 많이 써요. 네. 예. 국내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헝가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동유럽이 러시아 가스 못 받아가지고 전기값이 되게 올랐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조사를 해봤어요. 헝가리 전기값 어떤지. 헝가리 직접 찾아가서 봤더니 올해 6월 달에 전기 가격이 작년도 6월 대비해서 4배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 더 조사해보니까 2020년도의 가격에 비해서는 10배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박 여기서 돈 못 벌겠다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동박 업체를 보실 때는 구리 가격과 전기료 이걸 같이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다른 전액 업체들도 있는데 네. 그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 원재료가 리튬이에요. 이게 LiPF6라는 6브라인산 리튬으로 만들어서 이 6브라인산 리튬이 전액의 주 원료거든요. 근데 6브라인산 리튬이 작년도에 올해 초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리튬이 10배 올랐죠. 그래서 전액 업체들이 작년도에 대부분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올해 1, 2분기도 아마 1분기는 다 적자가 났고 2분기에도 업체별로 거의 적자라든지 뭐 BEP라든지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브라인산 리튬 가격도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되게 많이 올랐었고요. 중국 내수 가격이 현물 가격이 되게 급등했다가 많이 또 빠졌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수출하는 가격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이 이제 한국의 리튬 업체들한테 반영이 될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일단은 뭐 추정할 건데 업체들의 이제 아까 이제 6브라인산 리튬을 갖고 와서 전해액을 만드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원가 부담은 아마 올해 1, 2분기가 제일 높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원가 부담도 아마 향후엔 좀 더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전해액 업체들도 판가를 갖다가 작년도부터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전해액 업체들도 대부분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배터리 업종은 이제 2020년, 2021년까지 해서 뭐 소위 BBIG라고 해가지고 이제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것도 시장의 주도주기도 했고, 근데 뭐 최근에 또 매크로 이슈가 불거지고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또 주가에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종이 2차 전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다시 좀 시장의 주도주 위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용건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저는 이미 네. 주도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예, 이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작년 초에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2021년도 초에 이제 세미나를 가서 기관 투자자들이랑 미팅을 할 때 아니 작년도에 이런 양극재 회사들이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랐으면은 올해는 좀 쉬지 않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했어. 그리고 근데 작년에도 이런 양극재 업체에 3배가 올랐어요. 올해 또 3배가 오른다는 말씀 절대 아닌데, 네. 근데 올해에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제 20% 30%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 주가들도 뭐 나름 이제 견조한 상황이고요. 소재 업체, 특히 양극재 업체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1, 2분기, 3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량 계속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저는 올해 내내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엄청 짓고 있죠. 근데 이제 그 CATL 세계 1등 배터리 회사 중국 회사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한국 배터리 이제 끝장났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늘 기사가 난 거는 뭐 CATL이 북미 공장 짓는 거 포기했다. 뭐 진짜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과 또는 이제 미국의 이러한 이제 그 법안 통과 이런 이제 지원법을 갖다 고려했을 때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또는 북미에 공장 짓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데 이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많이 좀 과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전기차가 좀 특이합니다. 장만 큰 줄 알았더니 네네. 전기차도 되게 배터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40년째 매년 제일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 차가 포드의 F150이라는 모델입니다. 40년째 1등이래요.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 1, 2, 3위가 포드의 F150, 그다음에 GM의 실버라도 픽업 트럭, 그다음에 다찌의 램, 셋 다 픽업 트럭입니다. 대수 기준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픽업 트럭 1, 2, 3위예요. 근데 이 차량들이 전기차로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6일에 F150 라이트닝이라는 전기차가 포드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GM의 실버라도 전기차가 나와서 이제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말에는 아마 GM의 험머 EV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언제 나올까요? 하여튼 언젠가 나오겠죠. 네. 픽업 트럭의 배터리가 우리 전기차, 세단 전기차는 배터리가 한 요즘 나오는 건 한 60kW씩 또는 70kW씩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 픽업 트럭은 GM의 실버라드랑 험마는 200kW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힘이 더 세야 되고 또 무겁고 그다음에 또 뭐 산에도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기존의 세단보다 50에서 100%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같은 차가 한 대 팔려도 미국에서 팔리는 배터리는 더 용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큰 시장을 한국이 기업들이 중국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있죠, 미국이.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한국 2차 전지 산업에는 되게 큰 축복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 2차 전지 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이 되고 주가도 강할 수 있지 않나. 또 하나가 금리죠. 연초에 금리 오르면서 2차 전지 주가들이 다 급락을 했었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을 갖다 끌고 와서 현재 높게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금리에 예민한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금리가 내년도에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금리 막 4%, 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답이 없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지금 금리 인상을 갖다가 당장에는 뭐 세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도, 올해 말에 좀 슬로우해지고 내년도 빠르면은 내년도 초중순쯤에는 아마 금리 인상이 멈출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바탕으로 했었을 때는 네, 2차 전지 주가도 좀 더 계속 유지가 되니까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국 진출이 막히는 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갖다 한국이 먹는다라는 이러한 큰 가정, 그다음에 금리,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시장에서 이 업종이 주도주냐 아니냐를 보는 뭐 잣대 중에 하나가 신조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 요즘에 보면은 태조이방원이라는 네.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2차 전지가 다시 좀 달릴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그리고 네. 예전에 비비빅에도 들어가고 네, 네. 계속적으로 다행히 이렇게 주도 테마에 계속 들어와 있네요. 네. 네, 지금까지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원님 모시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